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SEC에서 크라켄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SEC에서 결국 크라켄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SEC에서 건드렸던 부분들은 나름 일관성이 있었는데요. 주로 발행 과정이나 운영상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건드렸고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엔간에서는 다 증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크라켄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처분처럼 프로프 오브 스테이킹, 포스 지분 증명 방식이나 랜딩 프로토콜 같은 프로토콜들의 로직 그 자체를 저격하기 시작한다면 크립토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저격하기 시작하면 크립토 시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더리움의 현 좌표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말들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정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크라켄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처분은 스테이킹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즉 크라켄이 제공했던 스테이킹 서비스의 형태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금지로 인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해서 추후 있을 상하이 업그레이드 때 정말 많은 물량의 이더리움이 시장에 나오며 매도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LSD입니다. 마약 LSD가 아닙니다. 요즘 LSD 메타의 코인들이 급등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토토리 형누님들도 알 법한 유명한 코인은 리도가 있습니다. 왜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설명하기 전에 LSD를 알아야 할까요? 바로 LSD가 락업된 이더리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에 매매나 입출금 기능같이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풀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퀴드 스테이킹 더리버티브스로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 토큰을 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LSD 자체를 문제로 삼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정도로 좁혀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포스, 프로프 오브 스테이킹 지분 증명 방식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랑 방금 말씀드린 리도 같은 프로토콜의 서비스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포스, 프로프 오브 스테이킹 시스템을 문제 삼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증권으로 지급받게 된다면 모든 포스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들은 재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립토의 미래가 처참해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SEC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APY입니다. APY는 Average Percentage Yield의 줄임말로 보통 디파이에서 쓰이는데요. 쉽게 말해서 연간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APY랑 APR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APR은 마지막이 yield가 아니라 레이트로 연간 이자율을 말합니다.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단 와바를 기억하시면 남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뒤에 R이 붙으면 단리, Y가 붙으면 복리입니다. 즉 APY는 복리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SEC는 APY가 들어가는 서비스는 모두 규제를 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의 메사리 파운더는 SEC의 갠슬러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는데 꽤나 재밌어 보입니다. 참고로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토토리 형님들의 크립토 상식을 때려박기 위해 다른 이야기들을 좀 섞어봤는데요.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리들도 크립토의 역사와 함께했다면 이더리움 머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이더리움은 포우에서 포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채굴자의 이탈을 포함해 여러가지 악재가 있을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이더리움의 시세는 바닥을 쳤었는데요. 하지만 성공적으로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이더리움은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더 계열의 토큰들이 머지로 인해 입출금이 정지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미친듯이 올라 차익을 먹는 매매자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머지의 의미 자체는 합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더 1과 이더 2의 합병을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낸 것이고
이때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불안감에 가격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뭐 당연하긴 했죠.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채굴의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미래라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지금의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간단히 말하면 지분 증명 방식을 통해서 스테이킹 되었던 이더리움을 출금시켜주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어렵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크라켄 거래소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도 있습니다. 왜 코인베이스의 파운더인 메사리가 SEC의 갠슬러한테 선전포고했는지 슬슬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인베이스에 잠자고 있던 이더리움에 유동성이 생기면서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출금이 가능해지니까요. 그 자체로 유동성이 생긴 것이고 생긴 유동성에는 레버리지가 기본으로 깔리겠죠. 여기서 레버리지가 깔린다는 것은 실제 물량이 풀린 것에 비해 더 많은 레버리지 물량까지 가산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이유죠. 하지만 이미 유동성 스테이킹에 따라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을 매도할 수 있어서 뭐 망상에 가깝기는 하지만 오히려 숏 포지션이 많으면 다 청산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이상의 영역으로도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말이 많은데요. 유동성과 레버리지가 생긴 이더리움이 스테이블로 연결되는 과정까지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스테이킹 이더리움의 증가율입니다. 스테이킹 이더리움의 증가율이 꺾이기 전에 스테이블 쪽에서도 호재가 등장해 준다면 그냥 반등해서 그치지 않고 상승장으로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어달리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스테이킹 이더리움의 증가세에는 한계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이 증가세의 한계가 오기 전에 다른 테마에서의 호재로 상승을 주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코인베이스 이더리움과 스테이킹 이더리움 앞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항상 토토리더를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